피임콜을 공동으로 창립했던 빌 그로스가 오늘 CNBC 방송 빌 그로스 지금 미국채 시장이 엄청나게 과매도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을 하면서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물이 5%대로 이제 나아갈 것이다, 오를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채권 시장의 매력도도 좀 많이 훼손된 수준이다라고 빌 그로스 진단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보다는 채권이 낫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현재 레벨에서는 매수를 전혀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빌 그로스가 얘기를 했는데요. 네, 임하람 뉴욕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마람 특파원입니다. 네, 3대 지수 마감 상황부터 전해 주시죠. 네, 오늘 미국 현지 시간 10월 4일 수요일 거래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이제 어제 금리 급등에 대한 공포로 큰 폭의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오늘은 다행히 이 급락세가 진정이 되면서 모두 상승 마감에 성공을 한 모습입니다. 지금 다우 지수가 전거래일 대비 0.39% 상승 마감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나스닥 가장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전거래일 대비 1.35% 상승을 하면서 전일의 하락분을 일부 되돌렸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전거래일 대비 0.81%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4,263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채권 금리의 급등, 미국채 금리 급등이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엄청난 여파가 있었는데요. 우선 오늘은 이 채권 금리의 하락세가 잠깐 주춤한 모습입니다. 오늘 장기물 그리고 단기물 국채 금리가 모두 좀 큰 폭으로 내려주면서 시장의 안도감을 다시 좀 발생을 시켰는데요. 미국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 현재 전일 대비 5bp 정도 내리면서 4.74% 수준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일 4.8%를 상향 돌파했다가 레벨을 조금 낮춘 모습이고요. 30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한 때 5%도 찍었지만 현재 시점으로는 5bp가량 하락을 하면서 4.8%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2년물 금리 같은 경우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미국제 2년물 금리 전거래일 대비 8bp 정도 내리면서 5.07% 나타냈습니다. 네, 어제는 채권 시장과 이제 동시에 외환 시장도 엄청나게 요동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달러화가 급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이제 오늘 뉴욕장에서는 달러화 강세가 조금 되돌려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달러화 지수 106.7선을 나타내면서 전일 대비 소폭 하락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국제금융 시장에서 유가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지금 WTI 가격이 전거래일 대비 5.6% 급락을 하면서 배럴당 90달러 밑으로 내려섰습니다. 배럴당 84.22달러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 오펙 플러스가 정책을 유지한다라는 발표를 했고요. 또 미국 내에 있는 휘발유 재고가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원유에 대한 차익 실현이 일부 나오면서 유가는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일단 최근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채권 금리의 급등은 다소 진정되는 흐름, 유가는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특징적입니다. 장중 흐름 자세하게 짚어주실까요? 네, 이제 어제 뉴욕 증시가 엄청난 셀오프를 겪었었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최악의 하루를 보낼 정도로 굉장히 좀 직격탄을 맞았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 3대 지수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엄청난 조정을 겪었습니다. 이 채권 금리가 오르면서 금융시장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주식시장의 불안의 진앙이었던 채권 금리 급등세가 일단은 진정이 되면서 주식시장도 좀 지지력을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다우지수가 4거래일 만에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개장 전에 발표된 미국의 고용 지표에서 시장에서 약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미국 민간 고용이 생각보다 큰 폭으로 둔화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히려 이 채권 금리 급등을 억제하는 배드뉴스 이즈 굿뉴스 상황이 펼쳐진 하루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ADP 민간 고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고용 시장이 여전히 뜨겁다, 여전히 견고하다 이런 것들도 최근에 시장이나 채권 금리 급등에 좀 부담을 많이 주기도 했었는데 오늘 발표된 지표는 어떻습니까? 네, 이번 주 메인 테마가 고용이고요. 매일매일 발표되는 고용 지표가 시장을 크게 흔들고 있습니다. 바로 직전에는 미국 노동부가 발표하는 구인 이직 보고서에서 채용 공고가 이전보다 늘었다라는 소식에 뉴욕 증시가 셀프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민간 고용이 예상보다 크게 둔화했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증시 그리고 채권 시장의 지지력을 제공을 했습니다. ADP에서 발표를 하는 전미 고용 보고서인데요. 미국 노동부가 발표하는 이 미국 비농업 고용 지표와는 별개로 민간 영역의 고용 시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지난 9월에 민간 부문 고용이 전월 대비 8만 9천 명 증가하는데 그쳤다라고 ADP는 전했는데요. 이 민간 고용이 단 8만 9천 명 정도 증가를 한 것은 거의 2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수치 자체가 2021년 1월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의 증가폭이었다라고 하고요. 월스트리트 저널 전문가들은 이번 9월 ADP 고용이 16만 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비해서도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이제 큰 폭으로 증가폭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전월치보다도 큰 폭으로 낮았고요. 이 민간 고용이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오히려 시장은 약간 고용 시장이 좋지 않다. 즉 이제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가 조금 이제 단축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안게 됐습니다. 네. 이번 주 메인 테마가 고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간밤에 발표된 ADP 민간 고용의 시장은 안도의 한숨을 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해 주셨던 졸츠 보고서와 좀 헷갈리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향후에는 어떻게 해석이 될지도 궁금한데요. 시장 반응 어떻습니까? 네, 우선 이제 오늘 ADP가 좀 나쁘게 나와주면서 시장은 안도의 한숨을 쉬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최근 이제 매파적인 연준 위원이라든지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좀 적절하게 ADP가 적절하게 안 좋게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ADP가 나온 이후에 이제 11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도 축소가 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11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는데요. 현재 기점으로는 11월에 금리가 오를 가능성은 23% 정도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졸츠 보고서와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조금 다른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가 되는 미국의 9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가 진짜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금요일 개장 직전에 발표되는 9월 비농업 고용,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 전문가들은 17만 명 증가를 점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8만 명대 ADP 민간 고용 증가세가 나왔는데 이거보다는 좀 훨씬 많은 것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9월 비농업 고용이 17만 명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직전월에 18만 7천 명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 직전월보다는 둔화한 것으로 이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실업률이 3.8%로 갑자기 튀어 올랐었는데요. 이제 월가 전문가들은 9월 실업률 같은 경우는 3.7%로 직전월보다 0.1%포인트 정도 떨어졌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은 이제 매주 발표가 되는 이 실업과 관련된 청구 건수 지표도 나오기 때문에요. 남아있는 고용 지표 이제 주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장은 다소나마 안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잠깐 이어지는 일일지 이대로 계속 안정을 찾아갈지 이건 좀 지켜볼 일이겠습니다만 최근에 시장을 뒤흔든 건 국채금리 상승 아니겠습니까? 이쪽에서는 또 어떤 얘기 나오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전해주실까요? 네, 오늘은 시장이 잠깐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4.8%를 상회했던 금리가 4.7%대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유의미한 하락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이 고금리 장기화 그리고 매파적인 연준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있는 상황 그리고 채권 금리를 끌어올리는 그 매크로적인 요소가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채권 금리는 이제 언제라도 좀 위쪽을 향해서 다시 틀어 올려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시장의 대체적인 전망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많은 채권 전문가들은 미국채가 굉장히 과매도된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10년물의 5%라는 레벨은 사실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국 이제 이 채권 시장의 투매 같은 거, 투매라든지 그런 심리적인 요인이 금리를 계속해서 조금 비합리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채권 시장이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채 10년물이 5%로 갈 것이라는 데에는 대체로 이제 전문가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 채권왕으로 불렸던 인물이죠. 이 핀콜을 공동으로 창립했던 빌 그로스가 오늘 CNBC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요. 결국 10년물 금리는 5%로 오를 것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빌 그로스, 지금 미국채 시장이 엄청나게 과매도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을 하면서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물이 5%대로 이제 나아갈 것이다, 오를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채권 시장의 매력도도 좀 많이 훼손된 수준이다라고 빌 그로스 진단을 했는데요. 이런 최근 시장의 변동성으로 인해서 채권이 더 이상 좀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보다는 채권이 낫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현재 레벨에서는 매수를 전혀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빌 그로스가 얘기를 했는데요. 어제 에드 야데니에 이어서 이제 이런 거물들도 하나둘씩 나서서 미국 채권 시장의 불안함이 당분간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를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채권 금리 자체도 문제이지만요. 채권 시장이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결국 이제 다른 금융 시장에 미칠 수 있는 파생적인 영향, 그리고 미국을 벗어나 이 글로벌 금융 시장, 글로벌 경제에 미칠 수 있는 2차적인 파동과 충격이 오히려 더 걱정된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도이체방크가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요. 지금 미국 국채 수익률이 이런 속도로 계속해서 폭등을 한다면 결국 이것은 시장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도이치방크 이번 사태가 약간 예전에 영국의 악몽을 떠올리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과거 이제 영국에서 이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통화 정책적인 상황, 그리고 금융시장 상황이 결합해서 굉장히 재앙적인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미국에서 좀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도이치방크는 지금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어제 미국에서 빅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이 이 헌정 사상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해임이 되게 되었는데요. 이 정치적인 사태에 따라서 미국 정치권의 상황이 굉장히 좀 혼란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사실 셧다운을 미국 정치권이 면하기는 했지만 45일 정도 셧다운 시한을 밀어놓은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 하원의장까지 전격 해임이 되면서 앞으로 도대체 이제 시장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굉장한 좀 불안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다 채권 시장까지 이렇게 좀 안 좋게 움직이는 것이 우리가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이 어떤 경제 영역이 터지게 할 수 있다라는 지적을 내놨었는데요. 도이치방크는 이런 어려운 모든 상황들이 금융 시스템의 어떤 부분에서 사고를 낼 수 있을지를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ING에서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는데요. 지금 이런 격동의 상황으로 인해서 무엇인가가 부러질 것으로 생각한다. 어떤 것이 이제 브레이크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아직까지는 어떤 부분이 과연 부서질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의 불안감이 높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시장 분석가 역시 금리 시장이 이 정도로 공격적으로 움직이면 필연적으로 경제 성장에 잠재적인 악영향이 다가오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당한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네, 채권 금리 급등에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불확실성 이슈까지 더해주면서 사실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조금 더 시장에는 많아 보인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5%대 이야기가 좀 먼 얘기 같았는데 사실 숫자상으로 보면 그렇게 불가능한 일도 아닌 것처럼 최근에는 보입니다. 관련돼서 증시 향방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까?
네. 증시의 키를 거의 채권 시장이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뉴욕 증시가 반등을 할 수 있을지 혹은 여기서 더 밀릴지는 전적으로 채권 시장의 흐름에 달려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월가 전문가들도 모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RBC에서는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여기서 더 오르면 증시 또한 좀 급속한 조정을 겪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미국채 금리가 이제 5%, 10년물 금리가 5%를 이제 도달을 할 경우 주식 시장이 추가적인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미국 증시가 결국 최근에 하락세를 멈추고 다시 강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결국 미국 국채 금리에 상단이 막혀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설명을 전했습니다. 지금 이 뉴욕 증시 전문가들 S&P 500 지수의 4,200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오늘 4,260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4,200선, 이 200일 이동평균선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S&P 500 지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 그리고 심리적 지지선입니다. 사실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에 저점을 찍고 꾸준히 약 11개월 정도 강세의 흐름을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 이제 어제 종가 기준으로 S&P 500 지수 작년 10월 저점 대비 21% 정도 높은 상황이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제 저점 대비 20%가 높은 강세장 국면을 아직까지는 S&P 500 지수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S&P 500 지수의 4,200선이 뚫리고 4,190선 아래로 떨어질 경우 뉴욕 증시는 이 기술적인 강세장에서 탈피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4,200선이 더욱더 좀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4,200선이 붕괴를 할 경우에 투자자들의 심리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점도 상당히 지금 전문가들이 이 선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 요인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4,200선이 뚫리면 뉴욕 증시가 바닥이라고 인식을 하고 다시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또 일각에서는 4,200이 뚫린다면 다음 지지선은 이제 4,000선 정도로 훅 뚫려버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쩌면 이 증시가 올라가는 방향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 수도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이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S&P 500 4,200선이 상당히 중요한 선이다라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금 모아지고 있군요. 자, 앞서서 ADP 민간 고용 관련돼서 전해주셨는데 그 밖에 나온 경제 지표는 뭐가 있습니까? 네, 오늘 이제 서비스업에 관련된 PMI 지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미국 공급관리협회 그리고 S&P 글로벌에서 지난 9월 동안의 서비스업 업황을 나타내는 PMI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요. 미국의 9월 서비스업 업황은 이제 확장세를 유지를 하기는 했지만 전월 대비로는 약간 둔화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금 이제 ISM이 발표한 9월 서비스업 PMI가 53.6으로 집계가 되면서 직전월 수치보다 낮았고요. 월가의 예상치도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P 500, S&P 글로벌의 이 9월 서비스업 PMI 지수 역시 50은 간신히 넘었지만 전월 대비 둔화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서비스 업황의 성장률은 좀 둔화를 하고 있고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의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끈질기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 경제 주체들의 자신감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자, 종목과 섹터 흐름도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큰 폭은 아니지만 다소 진정되는 듯한 흐름을 보이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섹터와 종목은 어떤 흐름 보였습니까? 네, 오늘 3대 지수 지지력을 보이면서 이제 대부분의 섹터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유가 하락에 따라서 에너지 관련 종목은 조금 큰 폭으로 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이제 주요 에너지 종목 중에 하나인 옥시덴털 그리고 대번 에너지의 주가가 각각 3%에 5%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이제 금리 상승이 주춤하고 또 이제 나스닥 지수도 회복이 되면서 빅테크 종목들 대체로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테슬라가 거의 6% 가까이 오르면서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요. 테슬라가 이렇게 오늘 오른 이유는 이제 어제 발표가 됐었던 테슬라 차량 인도량에 대한 이 해석을 조금 긍정적으로 투자자들이 해주면서 주가가 많이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발표됐던 이 테슬라 차량 인도량은 전분기보다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우려를 낳았었는데요. 사실 이 직전 분기에 테슬라 차량 인도량이 줄어든 이유는 생산량이 줄어든 이유는 이 테슬라 공장을 좀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 일부 공장이 문을 닫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수치가 줄어든 것이 근본적으로 테슬라 차량에 대한 수요가 둔화된 것이라기보다는 회사에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이런 생산에 좀 차질이 생긴 것 때문이다라는 인식이 반영이 되면서 테슬라 주가가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애플 주가가 0.7%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애플 관련해서 큰 뉴스가 있었는데요.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가 지금 애플의 주식 51만 주 가량을 매각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팀 쿡은 이제 지난 3거래일 동안 애플 주식 51만 1천 주를 매각을 한 것으로 이 SEC 공시 자료를 통해 확인이 되었는데요. 이번에 매각한 것은 이제 작년 11월 말에 이미 팀 쿡이 결정을 한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규모로 팀 쿡이 이 애플 주식을 매도한 것은 2021년 8월 이후 거의 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쿡 CEO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애플 주식을 매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또 이제 애플에 대해서 월가에서 콜도 하나 나왔는데요. 키뱅크가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한 단계 강등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애플 주가는 오늘 소폭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